혹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딘가 돕고 보살펴 줘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먼저 생각나진 않으신가요? 오늘 119 복지인권연구소 이대영 소장님의 통찰을 빌려서 바로 그 시선 자체를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인권의 관점에서요. 복지는 보호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와, 이대영 소장님의 이 한마디가 사실 오늘 이야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그냥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요보호 아동이라는 말. 이 단어 안에는 아이를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보호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걸 권리 회복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바꿔 부르는 순간 어때요? 아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 다시 서게 됩니다. 이 작은 언어의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호라는 시스템,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또 어떤 이유로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근데 이게 그냥 돌봄이 좀 부족하구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이의 생존과 발달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보호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학대나 방임 같은 끔찍한 상처로 있고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가난 때문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게 사실 아이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무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가정 위탁이라는 일종의 안전망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달라요.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돕는 일반 위탁, 좀 더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할 때 필요한 전문 위탁, 그리고 정말 급할 때 긴급하게 개입하는 일시 위탁, 이렇게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보호가 마치 신데렐라의 마법처럼 딱 하고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만 18세. 법적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딱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보호가 사라지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년 2,5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보호의 울타리를 떠나서 갑자기 홀로 서기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부르죠. 와, 이 한마디가 정말 가슴을 울리네요. 자유보다 외로움이 더 컸다. 이게 바로 통계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현실인 겁니다. 보호의 끝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고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거든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전환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옛날 70, 80년대에는요, 그냥 시설에 모아두고 굶지 않게, 얼어 죽지 않게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야말로 생존이 목표였죠.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지 하는 생각들이 생겨났고, 마침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이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 중심의 접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호가 끝난 다음의 삶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것처럼 보이는 우리 시스템을요, 지금부터 인권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겁니다. 과연 어떤 빈틈들이 보일까요? 첫 번째 렌즈는 바로 참여권입니다. 아이가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권리, 이게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다릅니다.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어 누구랑 살지, 어디로 갈지 같은 걸 정할 때요, 정작 당사자인 아이의 목소리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취급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른들이 이게 다 널 위한 최선의 결정이야 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생각이나 마음은 제대로 물어보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렌즈는 평등권입니다.
모든 아이는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똑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느냐, 아니면 저기 멀리 농어촌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호나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원이 풍부한 곳의 아이는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그렇지 않은 곳의 아이는 기본적인 도움조차 받기 힘든 현실. 이건 정말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렌즈는 세 가지 권리를 한 번에 묶어서 볼게요. 바로 발달권, 존엄권,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서로 촘촘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렇죠. 보호는 만 18세에 끝나지만 한 사람의 성장은 그때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모든 지원이 뚝 끊기는 건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발달권을 침해하는 거고요. 또 시설 출신이라는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은 아이의 존엄성을 깊이 훼손합니다. 심지어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숨기고 싶은 과거가 드러날 위험까지 있다니 프라이버시도 안전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점들을 봤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보호를 넘어서서 아이들의 존엄성을 진짜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생각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생존에 초점을 맞춘 자선이었다면 이제는 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스스로 삶의 결정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인권에 기반을 둔 복지인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요, 무엇보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전문가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냥 주어진 제도를 집행하는 행정가가 아니라 아이의 편에 서서 아이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함께 싸워주는 인권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대영 소장님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복지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건네는 시혜의 손길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주는 권리의 손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가 쓰는 말부터 바꿉시다. 보호가 아니라 권리의 언어로요. 둘째, 어떤 결정을 하던 그 중심에는 반드시 아이의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개개인이나 단체에 맡겨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는 튼튼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사실 진짜 변화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아이가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 바로 서는 사회. 그런 사회를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꼭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